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코딩 테스트를 볼 때 자주 사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코딩 테스트에서 특정 기능을 하는 알고리즘을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구현하라는 말이 없다면 최대한 파이썬 함수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리되는 함수들을 포함해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직접 구현을 해보시고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한번 내장 함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sum 함수가 있는데 이터러블한 객체의 모든 원소의 합을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바로 한번 따라서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정수형 리스트 변수가 들어있다고 선언을 하고요. less라는 변수에다가 sum 함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less 값을 확인을 해보면 1, 2, 3이라는 정수의 총합인 6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in이라는 함수고요. 파라미터가 2개 이상 들어왔을 때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데이터가 1, 2, 3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min이라는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렇게 1, 2, 3 중에 가장 작은 값인 1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터러블한 객체를 넣어줬을 때 반환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설명에 있는 것처럼 그냥 min이라는 함수에 파라미터가 2개 이상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최소값을 반환을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max인데 min이랑 똑같은 원리로 이번엔 반대로 가장 큰 값을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데이터에 4, 3, 4, 5, 6이라고 되어 있다면 max 값에다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6이라는 값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는 sorted라는 정렬 함수인데 이터러블한 객체가 들어왔을 때 정렬된 결과를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셀을 한번 좀 올리고요. 데이터 값에다가 sorted 데이터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0부터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orted에는 기본 속성이 ascending이고요. 여기서 sorted 데이터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reverse true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이번에는 반대로 descending 돼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스트 데이터에 딕트 형태로 요소가 들어가 있을 때 정렬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데이터 값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일단 데이터를 선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안에 각각의 요소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리스트에서 각 딕셔너리 요소를 소팅해라 라고 했으면 sorted라고 함수를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키라는 값에다가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키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되는 변수 x에 키 값을 지정을 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만큼이 아니라 밸류 값을 기준으로 소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반대로 디센딩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람다 함수에 키를 지정해 주시고 이번에는 reverse true라는 값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밸류가 5부터 1까지 디센딩 돼서 소팅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올린 다음에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아니라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혹은 리스트 안에 이렇게 튜플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소팅을 하는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ed라는 함수에 데이터라고 변수를 넣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키라는 값에다가 람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x는 이 하나의 요소가 반환되는 거기 때문에 소팅을 하고 싶은 인덱싱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숫자 형태의 데이터로 소팅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인덱스 1번을 넣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덱스 1번짜리에 있는 정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소팅을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sorted에다가 데이터 키 람다 네, x에 0번 인덱스로 소팅을 걸게 되면은 A, B, C, D, E
이렇게 순서대로 소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terTools라는 함수인데 파이썬에서 반복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permutations라는 순열 함수이고요. permutations 같은 경우는 iterable한 객체에서 n개의 데이터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를 계산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from iterTools라는 함수에 permutations라는 라이브러리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로는 A, B, C 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 permutation 이라는 라이브러리에다가 데이터 값을 넘겨주시고 이 중에서 n개의 데이터를 뽑는다 해서 3개의 데이터를 뽑으라고 3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terTools의 permutations라는 객체가 반환이 되고요.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치환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는 combinations를 보실 수가 있고요. iterable한 객체에서 n개의 데이터를 뽑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조합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from iterTools에다가 import combinations라는 라이브러리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 데이터는 위와 동일하게 ABC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로 바로 치환을 해서 보일 거기 때문에 리스트를 선언하고 combinations라는 함수 안에다가 데이터 값을 넣고 3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나열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ABC 중에 순서가 고려되지 않으면서 나열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ABC만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product라고 중복 순열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permutation과 같이 iterable한 객체에서 n개의 데이터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중복 허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from iterTools import product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데이터는 똑같이 ABC를 선언했다고 했을 때 리스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 함수 안에다가 데이터 변수를 넣어 주시고 이번에는 repeat이라고 해서 3을 지정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ABC 중에서 3개의 데이터를 뽑아 중복을 허용하면서 일렬로 나열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ombinations with replacement라고 해서 중복 조합을 확인할 수가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이것도 한번 화면을 조금 위로 올려서 from iterTools import combinations with replacement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는 역시 A, B, C라고 지정할 거고요. 리스트 형태로 바로 반환을 받을 거기 때문에 리스트 함수 써주시고 combinations with replacement에다가 데이터 값과 3개를 뽑겠다라고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전체 데이터 iterable한 객체에서 3개의 데이터를 뽑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나열하는 경우, 중복을 허용하면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apQ라는 라이브러리고요. 파이썬에서 힙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힙Q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지만 코딩 테스트 환경에서 힙Q가 가장 구현 속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힙Q를 사용해서 코딩 테스트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 import 힙q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함수를 바로 작성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iterable한 객체가 들어왔을 때 해당 객체를 포문을 돌려서 하나씩 빈 리스트에다가 힙Q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우선순위가 고려돼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힙에 삽입된 모든 원소를 차례대로 꺼내어 담았을 때 힙Q에 있는 힙팝이라는 함수로 데이터를 꺼내서 less라는 빈 리스트에다가 다시 쌓아주면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이 돼서 데이터가 반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힙sort asc 저는 ascend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iterable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h의 빈 리스트, less의 빈 리스트를 적고 for value인 iterable 그리고 힙q에 있는 힙
pus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넣어줄 거고요. 데이터는 h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h에 쌓인 데이터들을 range h 리스트의 길이만큼만 포문이 동작하게끔 만들어서 less 빈 리스트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heap q heap pop이라는 함수로 h를 하나씩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return less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순서가 고르지 않은 리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엔터를 눌러 보시면 0000이 출력됐는데 어디 오타가 났나 봅니다. 네, 여기에 오타가 있었네요. value가 아니라 여기 오타가 있었고, 이렇게 value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오름차순 정렬이 돼서 0, 1, 2, 3, 4, 5, 6, 7, 8, 9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내리면 bisect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이진 탐색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bisect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렬된 배열에서 특정한 원소를 찾아야 할 때 매우 효과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데이터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쳤고, 만약에 여기에서 5라는 데이터를 찾을 거다 라고 했을 때 반반 나눠서 왼쪽에 만약에 5가 포함되어 있다면 오른쪽은 그대로 버려서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서칭할 때 굉장히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bisect를 바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from bisect import bisect left와 bisect right가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서부터 인덱싱을 찾을 때와 오른쪽에서부터 인덱싱을 찾을 때 따로따로 사용하는 함수들이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긁어서 복사해 온 다음에 타겟을 2라고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2라는 요소를 찾을 건데 지금 2가 여기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bisect left에다가 타겟을 지정해서 찾아주면 1이 반환이 되는데, 이 이유는 데이터의 리스트가 지금은 1, 4, 5, 2로 되어 있지만 bisect에 들어가서 데이터가 정렬이 한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주석이 되어 있는 것처럼 1, 2, 3, 4, 5, 19, 39, 192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서 서칭을 하기 때문에 이 정렬된 상태에서 2의 인덱스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번, 1번 이라고 해서 첫 번째 2의 인덱스 번호가 반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bisect right라고 해서 오른쪽부터 인덱싱을 하고서 타겟 2를 찾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5가 반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0, 1, 2, 3, 4, 5 해서 다섯 번째 자리 바로 다음에 2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ollections라고 해서 파이썬의 collections 라이브러리에는 자료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많습니다. 먼저 deque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deque 함수를 이용해서 보통 파이썬에서 q 구현이 가능하고요. 대신 deque 함수를 사용하면 인덱싱이라던가 슬라이싱은 사용할 수가 없고, 연속적으로 나열된 데이터에서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매우 빠르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deque를 사용해 보기 전에 pop left라는 게 있고 pop, 그리고 append left라는 게 있고 append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를 제거할 때 pop left에서 왼쪽부터 원소를 제거하고요. pop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맨 마지막 원소를 제거하고, append left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 인덱스의 원소 x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append를 사용할 때는 맨 오른쪽에 마지막 인덱스의 원소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rom collection이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import deque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deque에 234라고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deque 객체가 반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화면을 좀 올리고 여기서 데이터 append left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append left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맨 앞부분에 방금 입력한 요소가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append라는 문자열을 넣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맨 오른쪽 마지막 인덱스에 요소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pop left라고 지정을 하면은 당연히 맨 첫 번째 요소인 append left라는 문자열이 제거가 되고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pop이라고 하고, 네, 오타가 있었고 pop이라고 해서 수행을 시키면 append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보면 처음과 똑같이 234만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좀 깨끗하게 지우고 나서 이번에는 collections에 있는 counter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from collection 그리고 import counter. 요거는 이제 이터러블한 객체가 주어졌을 때 해당 객체의 내부 원소가 몇 번씩 등장했는지를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데이터에다가 제가 미리 선언해 둔 요 리스트 값을 복사해서 지정을 해줄 거고요. 애플, 그 다음에 뭐 바나나, 그 다음에 멜론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카운터라는 변수에다가 카운터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카운터 값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애플이 5개가 들어가 있고 바나나도 5개, 그리고 멜론은 2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카운팅을 해줍니다. 이때 리스트로 치환이 가능하고요. 리스트가 아니라 딕트로 치환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딕셔너리로 바로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ath 함수인데 자주 사용되는 수학적인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from math의 import factorial이고요. factorial 3이라고 지정하고 엔터를 누르면 6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값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quat라는 제곱근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from math import sqrt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sqrt에 4라는 정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의 제곱근인 2가 플롯 형태로 반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gcd라고 해서 최대 공약수가 반환되는 함수를 또 쓸 수가 있고요. from math의 import gcd 라고 쓰시고, gcd에 4와 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gcd에 매치가 아니라 매스죠. 하면 2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와 2면은 아니죠. 2와 5면은 이렇게 1이 반환된 것도 당연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와 자연상수 2도 쓸 수가 있는데 from math에 import pi 그리고 2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 print 파이라고 쓰시면 3.141592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print 2라고 하면 이렇게 자연상수도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훨씬 더 많지만 파이썬 코딩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주로 기억에 남았었던 함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라이브러리들만 단순하게 사용할 줄 안다고 해서 코딩 테스트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정리해둔 라이브러리들을 알고 계시면 코딩 테스트를 볼 때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